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에도 당장의 생활비 부담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특색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의료계가 이를 환영하면서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과대 학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의사회와 경상북도 의사회, 대구 경북병원회, 지역 각 의과대학 동창회가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의대생 복귀가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의료 인프라의 불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공공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강대강 대립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 데 대한 의료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의료인 모두는 의대생들이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정부, 국회, 의료계 간의 방목을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원활히 진행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금 단기간에 7월 중에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마 8월 정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논의해야 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나 이런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논의해서 지금 정리해 나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조건 선처하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등 정부와 대학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생활비 부담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대구 경북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2.7%를 차지했고 주휴수당 미지급 25.2%,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가 넘었습니다.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1%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주최한 최저임금 지급 위반 파악을 위한 정책 토론회장. 한 대학생이 공개한 실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달랐던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쉬었다는 이유로 휴식한 것으로 간주한 행위 등입니다. 대학생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학자금이 필요하기에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그런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로 통해서 최저임금을 돌려주게 되면은 사업주들은 본전이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득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대구 노동청이 행정 조치한 사례는 98건. 이 중에서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한 것만 39건이나 됩니다. 실제 신고 사건 건수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접수 신고 사건 수보다는 더 많은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편의점 등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편의점 등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업종은 사전 계도를 철저히 할 것과 대구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리보호조례 또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사실 이것이 조례로만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눈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안 보인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말로 보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까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뭐 실태조사나 사업이나 교육 등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청년들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특색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든 영유아가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특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교육과 돌봄을 받았던 모든 영유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아 맞춤형 발달 지원을 포함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대구형 유보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 사업은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 환경 그리고 기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립한 대구만의 차별화된 모델입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돌봄 지원을 위해 저연령 학급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체험 활동도 지원합니다. 발달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 맞춤형 발달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처음 운영한 결과 98.4%의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은 보면 이렇게 발달 좀 지체되는 경우에 한 3회 정도, 5회 정도의 사업이었다면 50회 정도를 지금 해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하다가 좀 이 사업이 허지부지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착도 형성되어 가지고. 대구시 교육청은 유보 통합을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영유아를 위해 아낌없는 교육과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유보 통합의 성공적인 기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든든한 지원군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 농부인데요. 최근 고령군에선 수확물을 운반하는 로봇을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에 설치한 고설 베드 아래로 철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레일을 오가며 운반 로봇이 토마토를 나릅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운반 로봇 시범 보급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지난 한 달여간 로봇과 함께 일했습니다. AI와 연관되는 과학 영농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해서 초기 단계부터 해서 야무지게 잘 대비를 해서 농업을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고 또한 인력 대비하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운반 로봇은 농부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작물을 운반한 뒤에는 다시 수확 작업자에게 돌아오고 이때 농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로봇 농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줄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일일이 다 들어서
구름마로 다 움직여야 하는데 자동으로 사람을 추정해서 자동으로 하역장까지 가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로봇은 울퉁불퉁한 논밭보다 이 농장처럼 콘크리트로 포장된 바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단동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상대적으로 넓은 연동형 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로봇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산시설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투자가 위축돼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아직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조금 더 시설 농업으로 좀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사람이 일단 편해야 됩니다. 사람 편해야 이제 길게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예.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연동형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군은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 영농으로의 체질 전환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기후 위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라도 낮출 수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김진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70년대 8.31이었던 폭염 일수.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 16.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그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지구는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 줄이기. 그 시작은 일상 속 실천일 텐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1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이렇게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김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숲은 여름철 지표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크게 낮아집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시민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맞물릴 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은 완성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춘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인데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구 지역 각 지자체들은 TF팀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대구의 경우 1인당 15만 원에 비수도권 지역 3만 원을 합해 총 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의 소비 쿠폰 신청, 지급을 앞두고 대구 지역 각 자치단체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TF팀에선 쿠폰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과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17개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한 TF팀은 접수 전담 창구 설치, 대상자 자격 검토,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생겼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도 함께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TF 상황실 운영, 콜센터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신청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온라인 신청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이 단기적인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이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지역 정원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새천늪 테마정원이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전국에 단 10곳뿐입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하고 녹지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체험시설과 편의시설까지 모두 갖춰야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입니다. 일단 길 자체가 여기 흙으로 되어 있고 흙을 밟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많고 이런 게 좋습니다. 새천늪 테마정원 일대는 원래 늪지대였습니다. 새천늪은 2012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저류지로 전환됐고 2021년부터 정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난장이의 사과정원, 도깨비의 황금정원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테마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변데크와 물레방아 오두막과 같이 여러 체험시설이 들어섰고 화장실처럼 정원 이용객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도 설치됐습니다. 정원 주변으로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도 만들어 주차 편의는 물론 멀리서 오는 방문객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앉아있는 벤치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좀 수도가 좀 없어서 좀 그건 그래요. 또요 그늘 치는 데가 좀 나무를 좀 크게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새천늪 테마정원은 봄에는 튤립, 초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핑크 밀리로 뒤덮여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계절감을 살린 정원과 개선된 편의시설은 지역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시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나 허그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됩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온 달성 토성마을 골목정원이 대구시 1호 공동체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달성 토성마을 골목정원은 지난 2015년 주민들이 각자의 집 앞에 화분을 내놓으면서 시작됐고 현재는 마을 곳곳에 비밀의 정원 등 100여 개의 특색 있는 정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대구 1호 정원 지정은 주민 주도의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달서 발전협의회 7월 원래회가 오늘 오전 달서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 회의에서 달서 별빛 캠핑장과 상인역 뒤 광장,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일부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이 지역을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사 예정지와 강창, 대곡, 한실, 선동 마당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5일 동안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사 측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있다며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직원은 수상한 행동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직원의 빠른 판단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구인재 육성재단은 청소년 장학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진학과 성적 우수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선발된 학생에게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하습니다. 태국여행업협회 소속 임직원 20여 명이 달성구를 방문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두동서원과 마비정 벽화마을을 둘러보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관광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달서구가 더위에 취약한 주민을 위해 폭염 예방물품 200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여름 이불, 선크림, 양산 등이 포함된 물품과 함께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여름 나기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